네, 안녕하세요. 발 전문 병원 원장 최경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음으로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은 얘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무지외반증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죠. 아예 그냥 많이 아프면 그냥 수술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통증이 없으면 수술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쭉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그걸 단순하진 않아요. 이게 단순하진 않아서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무지외반증도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변형 정도. 그러니까 조금 휜 사람도 있고 많이 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 휜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경도, 많이 휘지 않은 경우, 많이 휘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는다. 좀 지켜보자. 이런 경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30도 이상, 중중도 이상의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더 튀어나오고 더 진행합니다. 무지외반증의 특징은 점점 진행을 한다. 특히 변형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중도 이상의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는 통증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왜냐? 그대로 놔뒀을 때 그에 따른 동반 질환들, 다른 부위도 아파지고 다른 발가락의 변형이라든가 발바닥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한 것처럼 실은 동반된 증상, 엄지발 쪽이 아니라 발바닥이 아프다라든가 이것이 무지외반증에 의해서 또 다른 부위의 소족지의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엄지 쪽에 통증이 많지 않아도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게 궁금하냐면 자, 이제 매일 아픈 건 아니다는 거죠. 그냥 가끔 아프다. 아픈데 수술해야 하냐?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역시 보면 자,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한데 어느 정도 빈도냐는 거죠. 내가 근데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프다. 이거 꽤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추세가 점점 커진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점점 빈도가 많아진다. 또 아픈 정도가 커진다. 강도. 이런 추세가 있고 이런 강도가 커져 있는 경우 또 보니까 변형의 정도, 이거 진행하는데 변형의 정도, 진행 여부. 이게 점점 진행이 된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지 이외에 다른 부위의 변형과 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수술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 자, 아파지는 이런 경향이라든가 변형의 진행 여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개는 수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으세요. 수술하면 너무 아프다. 어떤 분들은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뭐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본인은 수술 안 했어요. 본인은 수술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많은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 와서 상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말 많이 아프냐. 물론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통증을 적게 하는 수술.
자, 무주해반증 수술이긴 하지만 충분히 환자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뭐 진작할 걸, 뭐 전혀 아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적게 하자. 아픈 수술이지만 아프지 않게 통증이 적게 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소마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슬화신경 차단술. 그래서 저희 병원은 무릎 밑으로만 마취해서 수술을 하는데 무릎 뒤가 오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금에 있는 지나가는 신경, 슬화신경인데 거기를 신경을 차단술을 해줘요.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 거의 하루 정도 거의 안 아픕니다. 또 거기다가 수술할 때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족관절 신경 차단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그거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슬화신경이 오금이에요. 오금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부분을 잡아서 여기다가 신경 마취제 주사를 좀 오래 가는 걸 탁 놔줘요. 그러면 이것이 수술 끝나고 나서도 제일 아픈 시기, 수술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뭐 한 오전 정도까지 통증이 거의 없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해주면 수술할 때 훨씬 더 통증이 덜하다. 그리고 또 하나 족관절 신경 차단술은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발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발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엄지발이에요. 엄지발. 발 네 쪽인데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후경골 신경이 지나가요. 후경골 신경. 그리고 여기에 비복신경. 저기 사페너스 너브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비골신경,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렇게 요 신경 여기 비골신경 이렇게 우리가 신경 주사를 놔서 마취를 해놔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수술 끝나고 나서 또 전혀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슬화신경 차단술, 족관절 신경 차단술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수술할 때 이제 발만 마취하니까 되게 이제 그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헤드폰도 해주고 뭐 보통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하는 신경 안정제 주사 이런 것도 놔주면 한 반 이상은 그냥 주무세요. 반 이상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그래도 아플 줄 모르니까 우리가 무통 주사도 같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수술의 통증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증을 덜 느낄수록 회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없이 수술을 진행하니 그 환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내셔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술 당일날 이렇게 하면 통증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